උජුංකායං පනිදාය පරිමුඛං සතින් උපට්ඨපෙත්වා 소 සතෝව අස්ස සති. 페이지 421페이지 46번부터 이제 할 차례예요. 46번 하기 전에 자 보면 붓다루빠 복습하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붓다루빠는 4대 물질, 근본 물질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빠타위 다뚜 하면 땅이에요. 우리 땅 하는 거, 지라고 하는 거 한자로 빨리어는 이렇게 빠타위 다뚜. 물의 요소, 물 할 때는 아포 다뚜. 불의 요소 하면 떼조 다뚜. 바람의 요소 그러면 와요 다뚜. 그래서 이게 지수 화풍 이거예요. 우리가 물질 하면 이게 가장 토대가 되는 기본 물질이야. 지수 화풍. 그러니까 거기에 요소라는 말이 뒤에 다투, 그죠? 요소라는 말. 지수 화풍. 물질의 모든 곳에는 이 네 가지 성질이 다 들어있다 이해하시면 돼요. 이 네 가지 물질이 어떤 요소로 결합되면 그 근본 물질을 토대로 해서 파생 물질이 이제 만들어지는 거예요. 물계에서 물질, 파생 물질하면 우빠다, 루빠, 이거 파생된 물질 몇 가지라 그러냐면 24가지 이렇게 얘기해요. 24가지. 24가지 여기다 쭉 써놓은 거예요. 그 중에 여기 근본 물질을 갖고 어떤 조건들을 가진 것들은 이렇게 파생 물질 되는데 불교에서는 뭐 바깥의 세상에 관심 별로 없는 거예요. 그렇죠? 예, 물질도 여봐요. 뭐와 관련 있어요? 예, 나라고 얘기하는 그 몸이라는 물질 구성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죠? 뭐 나무가 어떻게 생겼니, 바다가 어떻게 생겼니, 뭐 이런 거에 관심 없어요. 그거는 부수적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불교에서 설명하는 건 다 뭐와 관련 있어요? 나에 대한 이해를 하기 위한 것을 구분하고 분석하는 거예요. 야, 파생 물질로 눈은 근본 물질이 아니라 파생 물질이라고 그러죠. 그렇죠? 네. 작고 솟다, 가나, 지와, 까야, 눈, 귀, 코, 혀, 몸, 그렇죠? 이 네, 다섯 가지. 그 다음에 그것의 대상이 되는 루빠, 삿다, 간다, 라싸. 네. 몸에는 그 짝이 되는 게 없어요. 그죠? 눈의 짝인 루빠, 형색, 그죠? 쏟다, 귀의 대상인 삿다, 소리. 가나, 코의 대상인 간다. 지와 혀의 라싸. 그죠? 그 다음에 까야, 몸과 관련 접촉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별도로 없어요. 그렇죠? 그럼 뭐가 그럼 대상이냐? 요거 근본 물질을 얘기해요. 그 중에 물의 요소를 몸은 느끼지 못하고 요 세 가지 땅, 불, 바람 이렇게 세 가지 것을 감촉한다. 별도로 없고 이렇게 설명해 불교에서는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눈, 귀, 코, 혀, 몸 있고 그 대상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는 사람이니까 어때요? 인간으로는 하나지만 남녀 성이 구별되잖아요. 그렇죠? 네. 인틴들이야, 프리신들이야. 그래서 여성을 구분하는 물질, 파생 물질. 남성을 구분하는 파생 물질. 그 다음에 지위틴들이야, 명근, 생명, 여기 있는 물질.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없으면 살아요, 죽어요.
없으면 안 태어나는 거지. 안 생기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하다야 와투. 심장 토대라, 이 심장이란 말은 후대에 나중에 붙은 말이에요. 와투만 있어요. 와투. 토대 물질이다. 이렇게 돼. 근데 이제 사람들이 뭔가 와투만 쓰니까 잘 안 와닿으니까 앞에 심장이라는 말이 붙었어요. 후대. 그래서 하다야 와투. 심장 토대 물질. 그래서 이렇게 해서 13번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 뒤에 나중에 물질 자양분 해서 24가지 중에 14가지는 뭐예요? 구체적인 물질이에요. 구체적인 물질. 구체적인 물질은 뭐예요? 우리가 관찰할 수 있는 물질이다. 직접. 대상으로 관찰할 수 있는 물질이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 다음에 이제 빨리어는 안 쓰고 한글만 써져 있는 것들은 추상 물질. 물질인데 그 설명이 없으면 물질을 이해하기 어려운 것들을 설명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10가지. 그래서 파생 물질은 몇 가지예요? 토탈? 네, 그거 기억하셔야 돼. 네, 파생 물질. 뭐라고? 파생 물질은 뭐 구체적으로 모르더라도 대충 몇 가지다라고 기억하고 있어야 돼. 근본 물질이 있고, 그 다음에 파생 물질이 있다. 파생 물질은 24가지다. 파생 물질은 24가지인데 두 팀으로 나눈다. 구체적인 물질, 그 다음에 추상적인 물질. 구체적인 물질은 위파사나의 대상이다. 왜? 구체적인 거니까 관찰할 수 있는 물질이니까, 그렇죠? 이 정도는 기억해 두셔야 돼. 기억한다고 여러분 기억해야 안 해요. 좀 지나면 다 잊어버리죠? 기억이 잘 안 돼요. 왜 그러냐면 내가 일상에 써먹지도 않고 떠올릴 시간도 별로 없으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파생물질이 24가지가 있어요. 그 파생물질 24가지 중에 요거 이제 요거대로 순서대로 이제 지금 우리가 설명하면서 하는 거예요. 저번에 했어요. 그렇죠? 눈에 대해서 조금 하다 말았어요. 자, 그러면 이 파생물질, 근본물질이 파생물질로 어떻게 만들어지냐. 그 중에 여기 물질이 만들어지는데 우리가 어떤 물질은 불교에서 4가지에 의해서 물질이 만들어진다 그래요. 그거 먼저 해줄게요. 업에 의해서 물질이 만들어진다. 그 다음에 마음에 의해서 만들어진다. 그 다음에 온도에 의해서 만들어진다. 그 다음에 또 음식 섭취에 의해서 만들어진다. 요 4가지가 물질을 만드는 4가지 통로 4가지다. 그죠? 업, 마음, 그 다음에 온도, 그 다음에 음식, 영양분에 의해서. 그 중에 업에 의해서 생기는 물질, 요걸 잘 보셔야 돼요. 업에서 생겨나는 물질. 업에서는 뭐가 생겨요? 이렇게. 명근이라고 하는 생명물질, 그 다음에 눈, 귀, 코, 혀, 몸이라는 감성물질, 그 다음에 남자, 여자를 가는 성애물질, 그 다음에 심장 토대물질, 이렇게. 몇 가지예요? 여기 써져 있잖아. 이렇게 9가지. 자, 근데 이걸 현대적으로 풀면 뭐예요? 어떻게 설명해요? 아버지의 정보와 어머니의 정보가 모여져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살아있는 생명물질로부터 전달되죠. 그렇죠? 어머니의 물질, 그렇죠? 아버지는 뭐예요? 정보. 대부분 엄마가 물질의 토대를 제공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어머니의 물질 정보와 아버지의 유전 정보, 요새 말로 하면 업이 다른 말로는 유전 정보인 거죠. 그래서 요새 말로 하면 업은 옛날에 우리 2500년에 부처님께 DNA다 못 알아들었겠죠. 지금 업이라 그래도 설명 못 알아들어요. 그러면 그 DNA가 뭡니까? 그래서 그것도 어려운 거예요. 그렇죠?
물리적인 기호는 알아냈지만 그게 왜 그렇게 작동하는지는 아직 우리도 몰라요. 그죠? 업이라는 물질에 의해서 이렇게 9가지가 만들어져요. 그러면 그걸 어떻게 형성하냐? 그럼 물질의 최소 단위는 뭐예요? 요거예요. 그렇죠? 파론소. 물질 살아있건 죽어있건 물질에, 그죠? 기본 토대가 되는 물질 보면 지수화풍 요거 근본 물질이죠. 물질이 있으면 모양과 색깔 볼 수 있죠. 그렇죠? 물질이니까. 그 다음에 맛볼 수 있어요. 그렇죠? 냄새 맡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먹을 수 있어요. 이거 기억하는 방법은 지수화풍 4가지를 보고 냄새 맡고 맛보고 삼킨다. 삼키면 음식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기억하기 쉬워요. 그죠? 막 이거 막 해오려고 동그라미 막 안 쳐도 돼. 물질이구나. 보여지는구나. 모양과 색깔이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물질인가 냄새가 있죠. 고유의 냄새. 그 다음에 맛볼 수 있죠. 그 다음에 맛봤으니까 어떻게 해요? 꿀꺽. 그럼 파론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질 파론소에 어떤 독특한 그 파생 물질이 만들어진다는 거, 거기에 다른 요소가 성질이 하나 결합되는 거죠. 그럼 눈의 감성 물질이 만들어지려면 이 파론소에 뭐가 더 추가돼야 돼요? 생명이라는 게 일단 기본적으로, 그렇죠? 하나 더 더하면 구원소가 되는 거예요. 생명 구원소는 요 파론소에, 이건 아직 살아있는 건 아니죠. 물질은 살아있지 않잖아요. 그죠? 여기 생명이라는 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생명의 요소가 결합된 물질은 살아있다. 그렇죠? 그래서 물질이 살아있다는 것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어요? 구원소라고 설명해요. 그런데 얘네들이 무슨 일을 해요? 물질의 구원소, 살아있는 물질은 살아있다는 말이 뭐예요? 자기 복제를 한다. 자기랑 비슷한 걸 만들어. 죽어있는 애는 못 만들어요. 얘는 자기를 내일 뚝딱 하면 내일 이게 생겨야 안 생겨요. 그래서 살아있다고 안 그러죠. 그런데 살아있는 물질은 며칠 가만히 놔두면 때가 되면 2개가 돼. 그 다음에 조금 있으면 또 4개가 돼. 그렇죠? 살아있기 때문에 자기와 비슷한 거를 계속 만들어내요. 그렇죠? 우리는 그걸 번식이라고 그러죠. 그렇죠? 증장한다래요. 그렇죠? 살아있는 특징이죠. 그렇죠? 그래서 동물도 번식하고 식물도 번식해요. 그렇죠? 그래서 식물을 생명이 있다고 그러죠. 생명이 있다 그래요. 그런데 의식이 있냐 그러면 불교에서는 없다 그래요. 생명은 있다 그래요. 그래서 해치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그렇죠? 생명력이 있으니까. 근데 안 해치고 살 수 있어요? 욕계 인간들이나 모든 존재들은 어때요? 살아있는 다른 존재들을 먹어야지 살아요. 그렇죠? 구조가 그렇게 돼 있어. 근데 불교에서 그럼 어떻게 해요? 먹으면 안 됩니다 그래요? 그 말 안 해요. 그렇죠? 필요한 만큼, 자기가 생존하기 위한 필요한 만큼만 최소한으로 섭취하도록 얘기하죠. 그렇죠? 그 다음에 그걸 즐기려고, 그렇죠? 어떤 것들을 다른 걸 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줄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요거 지수화풍과 색, 냄새, 맛, 영양소 플러스 생명력 있으면 생명구원소가 돼요. 생명구원소가 어떻게 만들어진다고요? 그거는 어떤 원인에 의해서 만들어진다고요? 업에 의해서. 그렇죠? 아무것도 아닌 돌이 내일 난 나무가 될래 이렇게 안 되잖아요. 그렇죠? 살아있는 어떤 것이 될 수가 없죠. 그럼 그걸 설명해 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불교에서는 옛날에 용어로 그거를 업이라는 언어로 사람들한테 설명을 해준 거예요. 우리가 이해하든 안 하든 하여튼 그게 무생명이 생명이 되도록 하는 어떤 원인이 있는 거죠. 그렇죠? 그걸 불교에서는 업으로 설명해 주세요. 그래서 업에 의해서 뭐가 생겨요? 생명물질. 그렇죠? 그러면 구원소가 됐죠. 여기에 8원소 더하기 생명전에서 구원소. 거기다가 눈은
10원소예요. 생명 구원소에다가 눈이라는 감성이 다른 어떤 물질이 또 결합된 걸 얘기해요. 그래서 눈의 10원소예요. 우리가 본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눈의 감성 물질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눈 그러잖아요. 그렇죠? 우리 막 불교 얘기할 때 눈 그러는데 기본적으로 눈의 감성 물질을 얘기하는 거예요. 좁은 의미에서는. 조금 넓은 의미에서는 우리가 이렇게 보고 있는 이 눈을 얘기하는 거고. 눈의 감성이다 그러면은, 불교에서 이렇게 어떻게 형성되냐 하면 8원소 플러스 생명구원소 플러스 그 다음에 감성물질 플러스 돼서 눈의 감성물질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눈의 10원소, 눈의 감성 10원소, 그렇죠? 눈의 감성, 빠사다, 그렇죠? 그래서 요 눈의 감성의 물질에 의해서 우리가 본다는 것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만들어져요? 눈의 감성은 업에 의해서, 업의 도움을 받아서 물질 플러스 보고자 하는 그 업의 마음과 결합돼서 만들어진다. 이해되죠? 네. 그래서 귀도 마찬가지고, 코도 마찬가지고, 혀도 마찬가지고, 몸도 마찬가지. 다 감성 물질이잖아요. 그렇죠? 눈의 감성 물질, 귀의 감성 물질, 코의 감성 물질, 혀의 감성 물질, 몸의 감성 물질. 그래서 이 감성 물질이 있는 것들은 다 무슨 역할을 해요? 대상을 경험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눈의 감성 물질은 모양과 색깔을 보는 특징을 갖고 있고, 귀는 소리라는 것을 감지하는 특별한 능력이 있고, 코는 냄새를 감지하는 능력이 있고, 혀는 맛을 감지하는 능력이 있고, 몸은 감촉하는 능력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감성 물질은 각각의 대상을 경험하고 알미 생기는 토대 역할을 해요. 왜 토대장 그러냐면 알미 생기는 바탕, 토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통로로서의 문의 역할도 한다. 그래서 근을 불교에서 엄청 얘기 많이 하는 거죠. 다른 면을 각각의 그 성질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죠? 근이라고 하기도 하고, 문이라고도 하고, 그렇죠? 막 이렇게 설명하잖아요. 그게 토대라고도 하고, 그게 왜 그러냐면, 이런 설명을 해드리기 위해서 불교에서 설명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맛보고, 감촉하는 것을, 어떤 물질이 하는 거예요? 감성 물질, 그렇죠? 네, 감성 물질에 의해서. 이게 있어도 감성 물질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근데 감성 물질이 없는 것들은 감각하지 못한다. 이해됐어요? 자, 그래서 요것도 이제 그러면 요렇게 됐잖아요. 해결됐잖아요. 루파는 뭐예요? 네, 눈의 대상의 물질을 얘기하는 거예요. 소리, 그렇죠? 귀의 냄새는 코의 물질, 맛은 라사는 지와, 혀의, 몸은 4대 물질 중에 3가지. 이렇게 해서 설명이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 사람이니까 사람은 남성과 여성으로 갈라지잖아요. 그렇죠? 이거 남자인데, 그렇죠? 성자라고 써놨네. 남자는 어디 갔어? 남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물질에 의해서 성이 구분돼요. 요새 말로는 뭐라 그래요? X 염색체, Y 염색체 그러는 거예요. 그렇죠? 요새 말로 하면 그 성 염색체 구분하는 걸로 물질이 요새는 과학 현미경으로 들어보고 진짜 있네. 구분했잖아요. 그렇죠? X 염색체, Y 염색체. 그다음에 토대 물질. 우리 이 몸을 유지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바탕이 되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눈의 감성 물질만 있어요? 아니에요. 요것도 있죠. 그 다음에 요것도 있죠. 스님, 눈에 왜 이게 있어요? 그렇죠? 남자 눈하고 여자 눈하고 뭔가 차이가 나는 작동이 있겠죠. 그렇죠? 우리 눈에 안 보이겠지만 이게 다 섞여 있는 거죠. 그렇죠? 몸 곳곳에 다 섞여 있어요.
그러니까 요 눈은 감성물질만 하지만 여러분 눈 이렇게 만지면 감성물질은 아니지만 눈을 이루고 있는 기관에는 요게 있죠. 그렇죠? 토대물질이 있어야지 그 감성물질을 담는 그릇이 만들어질 거 아니에요. 감성물질만 별도로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요걸 우리 과학적으로 요새 말하면 어때요? 눈 이렇게 둥그랗게 그리고 그거 뭐예요? 네, 앙구라 그러고 좀 쉬운 말로 눈알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걸 이렇게 쪼개면 반으로 쪼개면 어때요? 요 감성물질이 어디에 집중돼 모여 있어요? 예, 뒤에 있죠. 이제 눈 아래 수정체 뒤쪽에 보면 와라고 표현하죠. 그죠? 네. 안과에서는 그걸 와라 그래요. 어떤 특별한 부분에 그 모양과 색깔을 구별하는 특별한 정보들이 거기에 잔뜩 모여 있어요. 여러분 그걸로 보는 거예요. 네, 와. 그래서 고기가 고장나면 어때요? 네, 못 봐. 아주 적은 부분에 고기 집중적으로 모여 있어서 우리가 보는 거예요. 웃기죠? 신기한 거예요. 되게 웃겨요. 거기에만 실제로 순간순간 들어오는 정보들이 대부분 거기 있어요. 그럼 스님, 그 나머지 정보들은 어떻게 봐요? 이미지예요. 엄청 신기하죠? 여러분이 지금 보고 있는 이 안에 있잖아요. 여러분 뒤에 이렇게 안 보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인지하잖아요. 왜 그래요? 전에 본 것 데이터가 여기를 딱, 여기를 볼 때, 그것 플러스 옆에는 다 시뮬레이션이야. 컴퓨터로 막 처리해가지고 딱 보여주는 거야. 여러분 진짜로 보는 거는 아직 적은 정보만 실제예요. 되게 웃기죠? 요새 과학자들이 그런 걸 다 오랫동안 들여다보고 본다는 게 뭔가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본다는 게 얼마나 극히 적은 건지 모르죠. 그러니까 속아요. 우리가 보고 있어도 실제로 내가 진짜 보고 있다 그러지만 실제로는 정보 처리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눈에 물리적인 정보가 와가지고 그게 디지털 정보로 바뀌어서 바깥에처럼 똑같다고 만들어주는 거. 01, 그렇죠? 여기 뒤에 이렇게, 뒤에는 어떻게 돼 있다래요? 이게 오랫동안 진화돼서 그물망처럼 이렇게 만들어져 있대요. 그리고 거기에 정보가 이렇게 정보로 체크되면 그게 어떤 모양을 만들고 형태를 만들고 컬러를 보도록 여러 가지 처리를 한대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이렇게 눈으로 본다고 하는 그런 형상이 마음 심상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진짜예요? 가짜예요? 네. 진짜도 있고 가짜도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그 구분이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안 속을래 안 속을 수가 없죠. 그렇죠? 네. 신기한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물리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본다는 게 이게 아주 복잡한 구조로 돼 있어요. 왜 그렇게 열심히 눈에 정보를 엄청 많이 모으는지 알아요? 생존하기 위해서. 다른 이유 아니에요? 생존하기 위해서. 칼라를 본다는 게 뭐냐면 과학적으로 물리적으로 이렇게 진화 과정을 보면 먹기 위해서. 빨간 것을 왜 강조해서 보냐면 빨간 게요. 저 열대지방 가면 새순이에요. 새순. 그러면 열대지방 더운 나라 가잖아요. 새순이 대부분 빨간색이에요. 새순이 그래요. 근데 이쪽은 안 그러잖아요. 그렇죠? 네. 저쪽에 순위는 몰랐다. 동남아 쪽 가니까 새순이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새순이 아니야. 칼라가. 나중에 가서 한번 보세요. 그래서 새순이 빨간색도 있고 다른 색도 있어요. 칼라가 여러 가지니까. 그 새순을 구분해야지 먹고 살 거 아니에요. 그렇죠? 과일 먹다가 과일 못 먹으면 어때요? 연한 거 먹어야 되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칼라를 왜 나중에 보게 됐냐? 생존 때문에. 물고기 때는 칼라가 안 보여요. 그렇죠? 네, 동물들도 칼라를 많이 못 봐요. 왜 그러냐면 안 봐도 움직이는 거 잡아먹으면 생존하니까. 그런데 육지로 올라오니까 어때요? 안 움직이는 것도 먹어야 돼. 왜? 먹을 게 적으니까. 그렇죠? 그러면 추워지면 어때요? 네. 먹을 게 별로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초근 목피. 그렇죠?
예. 먹고 어떻게든 살아야 되니까 어때요? 먹을 수 있는 걸 구분하기 위해서 눈에 힘 준 거야, 그렇죠? 눈에 힘 준 거야. 그러니까 어때요? 힘 준다는 건 뭐야? 오랜 세월 동안 그거에 초점을 계속 맞추는 일을 했겠죠. 스님, 저는 집중 별로 안 합니다. 우리는 태어나면서 집중하게 돼 있다니까요. 생존을 위해서. 근데 거기다 더 집중하잖아요? 그러면 힘들어요. 네. 그래서 여기 다 진화 과정이 뭐냐면 생존과 좀 관련 있어요. 안 죽으려고. 그죠? 그 다음에 더 공동체로 무리 생활 하잖아요. 그럼 어때요? 얼굴에 인상을 쓸 줄 알아야 돼요. 호불호를 나타내야 돼. 그래야지 무리에서 생존해요. 네, 감정을 표현해야 돼요. 아, 내가 네 편이야. 네 편이야. 그죠? 눈을 뚱그러 뜨고, 그죠? 흰자를 많이 보여주고, 난 저거 아니야. 그죠? 이러면서, 흰자위도요, 동물은 안 보여줘요. 왜냐면 표적이 돼요. 그래, 동물들이 거의 흰자가 안 보여요. 검정이가 전체를 하잖아요. 그런 인간은 어때요? 흰자를 보여주잖아요. 그죠? 감정 표현을 하고, 그 다음에 얼굴에, 네, 근육을 당기죠. 그죠? 당겨서 다른 표현을 짓잖아요. 그죠? 이게 다 생존과 밀접한 거예요. 진화 과정. 아,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왜 해요? 안 죽으려고. 나 오래 살고 싶어. 그래서 적을 안 만들고 먹는 것에 이런 것들에 다. 예. 그래서 감정 물질이 작동하고 남자 여자. 그죠? 야, 남자 여자가 자웅동체인 게 이상한 거예요, 정상이에요? 이상한 것도 아니고 다른 것도 아니에요. 어떤 생명체는 네, 자웅동체로 있어야지 생존해요. 인간은 어때요? 분리됐죠. 그런데 인간도 어때요? 자웅동체가 있어요. 네,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 이제 양쪽으로 둘 중에 하나 선택하게 돼 있지만 일정 부분은 자웅동체로 태어나요. 근데 우리는 그걸 혐오하죠. 네, 왜? 나하고 다르니까. 그죠? 우리가 많이 있어서, 야, 남자거나 여자인데, 남자, 여자 둘 다 갖고 있으면 어때요? 우리는 둘 중에 하나예요. 숭상하거나 천대하거나. 그래서, 인간이 하는 게 그거예요. 아, 특별하다고 이해되면 숭상하고, 안 좋은 거라고 보면, 네, 하대하고, 네, 무시하고, 그렇죠. 구박하고. 네, 여러분, 우리 손은 5개예요? 6개예요? 네, 우리는 이제 하도 5개만 박아서 5개가 정상이죠? 육선도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있어요. 그게 왜 그러면 유전적으로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제 너무 그런 거에 정형화돼 있어 한국 사람들은 손이 6개면 어때? 막 기겁하죠, 그렇죠? 네. 왜 그러면 자연은 계속 돌연변이를 만들어요. 왜 돌연변이를 만들어요? 오래 살려고. 무리에서도 새로운 종을 계속 만들어서 다음 사고를 대비하는 거야. 퍼센티지로. 근데 우리는 어때요? 그걸 안 하려고 하죠. 이 상태를 계속 유지하려고 해서. 그래서 언제요? 망하는 거예요. 네. 지금보다 나은 것도 싫어하고 처지는 것도 싫어요. 현재는. 그죠? 네. 그래서 돌연변이가 일정 부분 계속 나오면서 진화하는 거예요. 그걸 다 좋은 말로 하면 진화예요. 그렇죠? 네. 근데 어때요? 나중에 우리 인간에서 다음 버전 인간은 뭘까요? 네? 인조인간 아닐까요? 그래서 우리가 다음 인간을 세대를 지금 슬슬 만들고 있잖아요. 그렇죠? 전에는 안 만들었다가 이제 지성이 모여서 기계라는 걸 만들고 기계를 업그레이드해서 오토매틱을 만들고 오토매틱에다가 인공지능을 넣고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온 인류가 합심해서 지금 만들고 있잖아요. 그렇죠? 안 되라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 그게 영화 얘기겠지 했는데 슬슬 그렇죠. 요새 보세요. 주변에 로봇 좀 있으면 여러분 나 걷듯이 옆에서 같이 걸을 거예요. 여러분 상상이나 했어요. 그렇죠? 공상과학 얘기라고 했는데 지금 공장에 가면 막 신제품이라고 막 만들고 나와요. 그죠? 자율 자동차 나오잖아요. 그거 로봇이에요. 근데 그렇게 안 받아들이잖아요. 그죠? 예. 근데 나중에 나랑
똑같이 생겨가지고 구분이 안 되는 게 나타날 거예요. 그죠? 예, 지금은 나보다 아래지만 사람들이 계속 정성을 들여서 거기다 마음을 집중적으로 업그레이드 하면 어때요? 인간보다 더 나은 새로운 인간을 만드는 거죠. 그렇죠? 인류가 합심해서. 그런 생각은 없지만 편리를 만들다 보니까 그렇게 가는 거죠. 그렇죠? 예. 근데 사람이 어때요? 아, 이거 유한하다니까 내 거를 거기다가 집어넣을 수 없을까? 생각하는 사람이 있겠죠. 그렇죠? 예. 아마 그것도 할 거예요. 아마. 예. 왜? 우주로 나가려면 이 몸으로 못 버티니까 어때요? 마음은 내 거, 하드웨어는 로봇 거, 그렇죠? 그래 넣어가지고 우주로 나가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전세 우주에 인간이 사는 거야. 옛날엔 인간이 어디 살았어요? 아프리카에 저쪽 코너에 어딘가에 인간의 원형이 살았어요, 그렇죠? 그랬다가 전 지구로 덮었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지구라는 별을 나가면 인간의 원형인 거죠. 그 후대 사람들은 야, 우리 인간이 원형이 어디 살았냐면 지구라는 별에 살았대. 여러분 우리가 지금 아프리카에 우리 원형이 살았다고 발굴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뭔 차이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보기에는 그런 일이 있을 리가 그러지만 만약에 우리 인간이 공룡이 몇 억 년 살았어요. 한 3억 년 살았죠. 그렇죠? 공룡이 그렇게 처음부터 컸을까요? 안 컸겠죠. 그렇죠? 2억 몇 년 동안 얘네들이 계속 성장하면서 거대해진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 인간도 지구에 있다가 지구 좁다 답답하다 나가자 그래서 전 우주로 나가면 그 다음에 각각의 우주로 가서 한참 동안 지나면 제가 우리하고 형제야? 아닌 것 같은데 하면서 나중에는 치고받겠죠. 그렇죠? 지금은 상상할 수 없지만 나중에는 바뀌겠죠. 네. 인류가 생각해 보세요. 몇십만 년뿐이 안 살았는데 1억 년 산다고 생각해 봐요. 1억 년 인간이 2억 년 산다고 생각해 봐요. 그렇게 안 되라는 법 없죠. 네. 우리 지금 인류가 한 100만 년 전, 그렇죠? 그래서 진화해온 건데 겨우. 그럼 1억 년 지나면 어떤 인간이 될지 몰라요. 여러분이 거의 신에 가까운 인간에 가까이 가지 않을까? 그죠? 그런데 이게 다 어떻게 만들어져요? 예. 잠깐 쉬라고 소리가 오네. 이런 것들이 별거 아니에요. 그죠? 물질이 여러 가지 조건에 의해서 결합돼서 합쳐진 게 우리 몸이에요. 내 몸이 너무 소중해요. 막 그러지만 결론, 쪼개보면 이런 요소들이 결합돼서 합쳐져 있는 걸 나라 그래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이 이거에 대한 이해가 없이 그냥 색수상행식, 오온 이러고 있으면 공부가 될까요? 안 될까요? 네, 안 돼요. 그건 그냥 단어일 뿐이잖아요. 그 단어가 왜 그렇게 얘기하는지에 대한 하부 구조에 대한 여러분이 이해가 없고 관찰을 안 하면 이해가 생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구분이 되는구나. 말로 구분이 되고 그 말로 구분된 것을 여러분이 관찰해서 거기에 내가 집착하는 것들이 어떤 건지를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걸 집착하는 것을 전환시켜 주는 거예요. 내가 나라고 하는데, 그렇죠? 막 귀에다가 집착하고 있어. 스님 요새 귀가 안 들어가서 답답해요. 귀 좀 어떻게 해줘요. 그렇죠? 여러분 하잖아요. 그 병원에 가서. 의사 선생님 요새 귀가 잘 안 들려요? 좀 발전하면 귀를 바꿔줄 거예요. 네. 치료비가 얼마입니다 해서 그죠? 견적이 나오면 그것보다 좀 업그레이드된 버전으로, 그렇죠? 요새는 1kg 미만의 거는 잘 안 들려요. 그러면 한 2kg, 3kg까지 다룰 수 있는 걸로 바꿔주세요. 가능할 거예요. 그렇죠? 지금은 안 되지만 좀 지나면 세포를 바꾸는 작업을 해줄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몸에 병이 있어? 유전자도 다 바꿀 거예요. 가능해. DNA가 다 돼 있기 때문에. 비용이 워낙 비싸서 지금 안 하지만 아마 좀 지나면 저렴한 가격으로 여름에 스님 제 이쪽 팔이 신제품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게 애착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여러분 지금은 이건 못 바꾸니까 애착이 있지만 내가 막 바꾼다. 오늘 바꾸고 오늘은
오늘은 팔 힘이 센 걸로, 오늘은 예쁜 걸로 바꿀 수 있다 그러면 여러분 애착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겠죠. 그렇죠? 여러분 지금 애착이 왜 생기냐면 이게 하나뿐이 없어. 그러니까 애착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 눈도 어때요? 종류별로 365일대로 이렇게 쭉 있어. 그러면 여러분 애착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그렇죠? 생각해보니까 왜 애착이 생기지? 이게 하나뿐이 없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만약에 이거 내가 바꿀 수 있는 물질을, 그럼 물질에 대한 애착은 없어지겠죠. 가난한 사람은 물질이 조금 있어도 행복하죠. 근데 너무 돈이 많아. 그럼 어때요? 물질이 시답잖아. 그렇잖아. 웬만한 거는 이제 그냥 필수품이야. 그렇죠? 네, 그거 뭐 깨졌어? 뭐 구입하지. 그렇죠? 이러잖아요. 애착이 없잖아요. 소중하다는 생각이 없기 때문에. 근데 내 몸은 어때요? 왜 소중해요? 대체제가 없어. 그런데 여러분 몸을 다 대체해 준다고 생각해 봐요. 몸에 대한 애착이 있을까요? 다 없어져도, 폭파해서 없어져도, 야, 집에 가서 새 거로 싹 다 바꿔. 근다고 생각해봐요. 애착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훨씬 없겠죠. 네. 그러면, 그런데 우리는 지금 대체제가 없기 때문에 애착이 심하죠. 그래서 상처는 누가 몸에 상처 내면 어때요? 네, 너 죽고 나 죽자지. 그렇죠? 네, 너도 죽고 나도 죽자. 네, 그렇게 막 싸우잖아요. 그렇죠? 닿는 것만 해도 막 기겁을 해요. 그렇죠? 그래서 왜 닿냐고 허락 없이. 그렇죠? 애착이 많아져서 그러는 거죠. 정신적으로. 그래서 눈, 귀, 코, 혀, 몸은 어떻게 돼요? 조건 발생적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어떤 원인이 갖춰지면 생겨나는 거예요. 근데 업이라는 건 어때요? 마음대로 내가 조절할 수 없죠. 그래서 힘든 거죠. 그렇죠? 그래서 소중히 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업에 의해서 생기는 게 아니라 마음에서 의해 생기는 거라면 내가 별 걱정을 안 해요. 그렇죠? 예. 어저께 눈은 내려놓고 오늘 일어나면서 새 누나 그러면 어때요? 눈이 새 눈으로 바뀌어야 돼. 이게 다르다는 걸 표현하는 거예요. 업에서 생긴 물질과 마음에서 생긴 물질이 다르다는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어때요? 마음으로 눈이 좋아졌으면 바꿔져요? 안 바꿔져요? 네, 안 바꿔지잖아요. 그렇죠? 좋아지지 않잖아요. 그렇죠? 왜 그러냐면 발현된 거기 때문에. 발현하는 게 아니라 발현된 것을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바꿀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한번 발현되면 이번 생에서 딱 어떤 처음 마음을 탁 눌러서 그걸 딱 발현시켜 놓으면 어때요? 죽을 때까지 사용하는 거야. 그러니까 애지중지하는 거죠. 그렇죠? 죽을 때까지 고장 안 나고 그렇죠? 튼튼하게 써야지. 그렇죠? 병들고 아프지 않고 이런 걸 덜 당하니까. 그렇죠? 네, 그런데 내가 선택해서 바꿀 수 있으면 어떻게 돼요? 스님 병나면요 부품 바꾸죠. 그죠? 네, 이러면 돼. 그래, 아무 걱정 안 할 거야. 근데 안 되기 때문에 그래. 자, 그게 어떻게 만들어진다고 불교에서는 설명해요? 지수화풍이라는 물질과, 그렇죠? 팔원소라는 이 물질을 뭐가 결합돼요? 네, 영양소가 함께 해서 생명이라는 원소가 결합된 것을 생명력 있는 물질, 무생물에서 생명을 만들어. 그러니까 그게 왜 어떻게 되는지는 구체적인 건 없지만 불교에서 그걸 구분하는 용어는 뭐라고요? 생명 기능. 그렇죠? 그래서 구원소로 그 구원소가 만들어지면 그 구원소에 또 다른 것이 결합돼서 뭐가 결합돼요? 요거. 토대라는 물질이 형성되는 상태로 만들어 구원소. 그렇죠? 10원소. 네. 토대 10원소가 되는 거죠. 그죠? 8원소, 9원소, 10원소. 그렇죠? 그래서 그 10원소가 각각 어떤 성질이 달라. 그렇죠? 눈, 귀, 코, 혀, 몸에 다른 감성 물질의 요소가 결합되면서 본다, 듣는다, 냄새 맡는다, 맛본다, 감촉한다 하는 거예요. 그렇죠? 네, 요게 감성 물질이라고 요 감성 물질에 플러스 이제 여러 가지 물질이 더 결합되면 그걸 기관이라 그래요. 눈, 우리 말로 하면 쉬운 눈, 안근, 이근, 귀에 이 보이는 귀 물질, 그렇죠? 그다음에 코, 혀, 몸,
그렇죠? 근데 불교에서 육내외처 이 얘기 엄청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왜 그러냐면 그게 우리가 물질을 관찰하는 가장 토대가 되는 성질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볼 수 있는 힘이 있는 수행자는 어떻게 돼요? 요걸 본다 그래요. 수행자들 한마타 수행자들을 보면 뭘 보세요? 그러면 물질 깔라파를 봅니다. 그래요. 그럼 볼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본다는 그 말을 잘 이해해야 돼요. 본다. 그러니까 눈으로 보는 건 아니에요. 마음으로 그게 구분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다고 표현해요. 그리고 우리 수행하면서 스님 제가 봤어요. 알았어요. 이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린 표현하는 게 눈으로 보는 것처럼 마음도 본다고 생각하니까 봤습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이 있고 눈으로 보지 않고 마음의 그 성질로 대상을 봤기 때문에 알았습니다.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나는 깔라빠를 봤어요. 이렇게 하면 어때요? 아, 그걸 배경 지식이 없는 분은 어때요? 아, 눈처럼 이렇게 보이는 건가 보다 이렇게 이해하겠죠. 그렇죠? 당연해요. 그렇죠? 왜냐면 내가 학습된 정보량이 본다는 말 자체가 아, 눈으로 이렇게 구분되는구나. 아, 이게 모양 이런 칠판이구나. 이게 상이구나. 이렇게 본다고 생각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상대도 알아듣게 나 봤어. 이렇게 한다는 건 뭐예요? 그 성질을 구분했다는 말이에요. 그거 갖고 싸우지 마세요, 여러분. 막 싸워. 아, 봤다니까는 왜 뭘 믿어? 그렇죠? 아, 성질을 구분했다는 말이에요. 네. 그러면 성질을 구분해서 뭘 본 거예요? 아, 어떤 물질도 성질이 다른 게 작용되잖아요. 그렇죠? 더운 성질. 여러분도 가만히 있어도 여러분이 덥다는 것도 인지하고 딱딱하다는 것도 인지하고 흐른다는 것도 인지하고 그렇죠. 여러 가지 인지하잖아요. 쑤신다, 찌른다, 뭐 따꼬따꼬마다, 뭐 빳뻣하다, 뭐 여러 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럼 뜨거운 거 인지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뜨거운 게 없는 게 뭐예요? 네, 뜨거운 게 없는 게 더 열기의 부재가 차가운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런데 수행할 때 여러분 그걸 어떻게 봐요? 더워서 좋아 죽겠어요. 더워서 싫어 죽겠어요. 그죠? 여러분, 그 더움이라는 것을, 차가움이라는 걸 보는 게 아니라, 그 덥다는 것에 의해서 촉발된 싫음과 좋음을 보는 거죠, 보통은. 수행 안 한 사람은 그걸 보는 거예요. 더운 것에 의해 촉발된 싫어하는 마음. 그래서, 싫어. 더운 게 좋아. 그렇죠? 그래서 그 생각에 꼬리 물고 있는 것들을 여러분 생각하죠. 여러분 이제 초보자는 그걸 수행이라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실제 일어나는 것을 보는 게 아니라 그 촉발된 것에 의해서 가공된, 그렇죠? 실제보다 더 많은 생각들이 결합되어 있는 것들을 본다고 생각해요. 초보자는. 그래서 생각을 많이 보게 돼요. 스님 싫었어요. 싫은데 그 싫은 생각이 갑자기 다른 거하고 딱 연결돼. 그렇죠? 아, 아침에 그게 뭐가 싫었는데 글로 마음이 팍 가버리잖아요. 그렇죠? 징검다리 타고 팅팅팅팅 몇 번 건너가면 어때요? 수행 대상을 안 보고 마음이 상상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처음 수행하는 사람이 이걸 구분하기 상당히 어려워요. 그게 아주 빠른 시간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게 하나로 인식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초보 수행자한테는 생각을 보세요, 보지 마세요 그래요. 어떤 거예요? 네, 보는 것을, 생각하는 것을 알기만 하고 수행 대상으로 돌아오시오. 왜 그러냐면 이 진행 과정을 여러분 못 봐요. 초보자들은 볼 수가 없어. 여러분 워낙 빨리 진행되고 그게 어떻게 봐야 되는지에 대한 이해가 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 생각이 일어났죠? 그러면 아, 생각이 일어난 걸 알고 내가 쉴 때 수행 대상으로 관찰할 수 있는 걸로 오십시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수행의 힘이 점점 좋아지면 그 생각이라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대부분의 괴로움은 생각이야. 그렇죠? 나를 괴롭히는 건 뭐예요? 대부분 생각이야. 네. 그러니까 어때요? 생각을 볼 수 있어야 되죠. 그렇죠? 생각을 구분해서 볼 수 있게 되면 와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이 생각을 구분해서 못 보면 생각에 끌려가요. 생각이 이 생각 생각해서 소설 한 편 쓸 때까지 계속 끌려갔다가 소설이 끝날 때 내가 뭐 했지? 이렇게 되는 거야. 왜 그러냐면 생각의 힘이 너무 세기 때문에 마음이 그걸 본다는 생각을 못하고 거기에 매몰돼 버려요. 그래서 초보자들한테 수행이 얼마 안 된 분들한테는 생각이 일어났죠. 그걸 알고 수행 대상을 보십시오. 그 수행 대상을 보면서 그 대상을 보는 능력을 개발하는 거예요. 네. 욕심 있는 사람은 어때요? 자꾸 생각을 보려고 그래. 그죠? 생각에한테 가가지고, 야, 생각 나와. 나와 해놓고, 네, 나오면 어때요? 네, 따라갈게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생각에 끌려가는 거예요. 자기는 생각을 본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는 생각이 와해가 안 되고 여러분 생각이 계속 이어지잖아요. 왜 그러면 생각이 단절이 안 돼. 근데 자기는 생각을 본다 그래. 생각하는 거에서 생각을 본다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생각을 보게 되면 이제 요 생각을 보는 이제 능력이 생겨요.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알게 돼요. 조금씩 그것을 다루는 방법을 터득하게 돼요. 그래서 그게 다 여러분이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그걸 이제 다루는 방법을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쉬운 것에서부터. 왜 그러냐면 물질은 생각처럼 복잡하지 않고 어렵지가 않아요. 그래서 물질을 그나마 먼저 다루는 거예요. 네, 물질이 생각 안 해요. 그렇죠? 물질은 생각을 안 해요. 그래서 보기가 훨씬 더 수월해요. 그 다음에 더 거칠어요. 그 다음에 더 복잡하지 않기 때문에, 단순하기 때문에 물질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물질 보는 게 능숙해지면 그 다음 버전 하면서 점점 어려운 버전을 볼 수 있도록 여러분의 수행 능력을 전환시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려면 이렇게 여러분이 이렇게 그걸 잘 못하더라도 이런 원칙이 있구나. 그 다음에 그 하부 구조는 이렇게 생긴 거구나. 알고 있어야지 그거를 구분해서 보려고 하는 마음을 낼 수 있어. 색수상현식. 이렇게 있으면 구분돼야 안 돼요. 네, 안 돼요. 왜냐면 내 마음에서 그걸 구분한다는 어떤 기준이 없으니까 어때요? 물질이라는 하나의 마음뿐이 없어. 그러니까 그 물질도 이렇게 여러 가지 기준으로 나눌 수 있는데 나눈다는 게 어려워요. 내가 해보지 않았는데 새로운 영역을 열어보려면 오랫동안 봐야 돼요. 그런데 오랫동안 봐도요, 어때요? 안 돼요. 근데 여러분, 그나마 다행이죠. 불교 안에 들어와 있으니까. 여러분, 그게 별로, 스님, 뭐가 그게 대단한가요? 생각이 없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만약에 그냥 사마타, 불교 바깥에 사마타 수행하잖아요? 파라마타를 본다는 자체를 이해 못해요. 할 수가 없어요. 단적인 친구가 부처님이 낫기 전까지는 사마타 수행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파라마타라는 것을 보고 전환해서 해탈하지는 못하잖아요. 왜 그러냐면 힘은 엄청 좋아요. 그렇죠? 집중해서 하는. 그런데 파라마타를 어떻게 다뤄야 되는지에 대한 이해는 없어요. 여러분 엄청 복이 있어서 불교 안에 들어와 있고 그 다음에 또 이런 정보를 습득하는 거죠. 네. 여러분의 전생의 마음이 뭔가 했어. 그래가지고 뭘 했는지 모르지만 난 여기 와 있는 거야. 그렇죠? 네. 내가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잘 보면. 어떤 마음이 시켜서 여기 와 있는 거지. 그걸 내가 했다고 하는 거지. 그렇죠? 스님, 제가 얼마나 애를 썼는데, 그렇죠? 마음이 일어나서 야, 오늘 가라. 중요한 거 한다. 오늘 중요한 거 가니까 가야 돼. 그렇죠? 그 마음들이 어떤 마음들이 발현돼서 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뭐라 그래요? 내가, 오늘 갑자기 마음에 갑자기 수행을 가고 싶네. 그렇죠? 공부를 가고 싶네. 이렇게 생각이 들었다고 생각하잖아요. 네, 그런데 불교의 그 원리로 쫙 설명해 보면 과거에 어떤 마음들이 그런 마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 마음이 없잖아요. 절대 안 와요. 신기해요. 왔다가도 그 마음 뒤에 없잖아요. 한참 동안 없어요. 네, 그렇다고 갑자기 또 어디서 마음이 그 불숨이 쑥 일어나요. 그러니까 그 전에도 뜸뜸했다는 거죠. 그렇죠? 역시 그 뜸뜸 마음이 뜸뜸 일어나니까 현재도 뜸뜸 하는 거야. 그래서 정진력을 키운다는 게 스님도 처음에는 야, 정진력이 뭐 대단한 건가 그랬는데
정도의 정정진 있잖아요. 그죠? 정진을 한다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선법을 계속 탐구한다는 게 정말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정진의 정정진을 하려면 여러분이 정진에 대한 습을 만들어야 돼요. 그 습이 없는 분들은 오래 수행한다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여러분이 뭔가를 하나를 꾸준히 1년이고 3년이고 5년이고 10년이고 하는 거 한번 잘 생각해봐요. 내가 그런 게 있다? 하루도 안 쉬고 꾸준히 몇 년을 계속 하는 게 있나? 그게 있는 분은 정진습이 있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하면 오랫동안 끙끙 앓면서 하는가. 그게 굉장히 어려워요. 스님도 이거 막 마음에 그만해라. 그래서 야 편안하게 살자. 이런 말 막 이러라. 그래서 정진이는 그만큼 어려워요. 그 정진을 있는 걸 또 앞에 새로 정진을 생기게 하고 또 생기게 하고 또 생기게 하는 거는 엄청난 에너지가 들어가요. 네. 그래서 그게 없는 분들은 어때요? 뿔쑥, 그죠? 이래. 그래서 보시도 뿔쑥 마음이 일어나서 하고, 그 다음 한참 동안 안 했다가 뿔쑥 일어났다 하고, 이래. 그렇죠? 좋은 일도 갑자기 뿔쑥 했다가 한참 동안 안 했다가 뿔쑥 해요. 그러니까는 뿔쑥 하는 게 여러분 로또야. 여러분의 마음에 로또 마음. 좋은 거 했을 때 이렇게 뿔쑥 생기잖아. 야, 갑자기 내가 이런 게 왜 생기지? 그치? 예. 그게 뜸뜸하니까. 그러니까 매일 하는 사람 어때요? 그게 로또예요? 당연한 거예요. 예, 당연하다고 생각하죠. 그렇죠? 근데 없는 분은 그게 하나 일으키는 게 굉장히. 예.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정진하는 마음을 계속 일으킨다는 게 엄청난 힘이 들어가야 돼요. 없는 분은 그걸 하나 일으키는데 엄청 고돼요. 왜냐하면 몸을 일으켜야 되고 마음을 일으켜야 되고 생각을 일으켜야 되고 이걸 계속 일으켜서 일정 시간 계속 굴러가게 해야 되니까. 그래서 수행하는 분들 수행이 어때요? 어느 날 뿔쑥 한번 했다가 한참 지나서 뿔쑥 했다 그죠? 이러잖아요. 지속적으로 매일같이 한다는 게 굉장히 하루에 한 시간 하는 것도 어렵잖아요. 그렇죠? 예. 왜냐하면 내 안에 그 습이 한 시간을 하는 게 충족이 안 됐기 때문에 한 시간 한 번 하는 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 일으키려고 막 애를 쓰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그걸 매일같이 그 해서 몸에 완전히 습이 든 분은 그걸 안 하는 게 이상한 거야. 그 일상의 코스야. 그런데 안 하면 여러분 밥 먹고 양치질 안 하는 거하고 똑같은 그런 느낌. 아, 몸이 배였구나. 그걸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스님, 그걸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해보면 알아요. 안 하면 몸이 찌뿌둥해. 그건 습이 든 거야. 그렇죠? 여러분 밥 먹고 난 뒤에 커피 먹은 습을 갖고 있는 분 어때요? 커피 꼭 먹어야 되죠. 그렇죠? 네, 그게 습이 된 거야. 인이백인 거야. 그게 인이백인 거야. 근데 안 먹어도 별로 신경 안 써. 그러면 아직 인이 덜 백인 거야. 그래 담배 피는 사람들 담배 인이 백인 사람 끊어요, 못 끊어요? 네, 못 끊어서 막 고생하잖아요, 그렇죠? 그게 습이에요. 엄청. 그러니까 몸에 습이 완전히 배잖아요. 그걸 버리기가 너무 어려워요. 46번. 421페이지. 이렇게 업이 다르기 때문에, 그죠? 이렇게 업이 다르다고 이제 이해됐죠? 뭐 왜 다른지 몰랐다가 이제 아는 거야. 아, 업이 다르다. 이렇게 업이 다르기 때문에 차이를 지닌 이 감성들 가운데 눈과 귀는 각자 대상이 자기에게 직접 도달하지 않더라도 그 대상을 취한다. 네. 직접 도달하지 않더라도 그 대상을 취한다.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네? 이해돼요? 눈에 저 모양과 스님이 이렇게 누굴 봤는데 그 사람이 스님 눈에 와서 딱 부닥쳐야지 알 수 있어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말을 하는 거예요. 네. 모양과 색깔이 그 상대가 눈에 와서 탁 부닥쳐야지 아는 게 아니란 말이야. 귀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소리라는 게 그 소리 짹짹짹 만약 새다 그러면 새가 소리를 막 내고 있다. 그 새가 와가지고 스님 귀에다 탁 대고 짹짹짹짹 안 그런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네. 그런데 어떻게 아냐? 이거 신기한 거 아니냐 이거야. 그렇죠? 네. 모양과 색깔로 그런데 어떻게 아냐? 요새 이제 과학자들이 요새 과학으로 많이 개발해 놨죠. 그렇죠? 발견해 놨어요. 그런데 모양과 그 상대는 안 오지만 뭐가 와요?
물질이 와서 부딪혀요. 그렇죠? 무슨 빛자? 빛이라는 입자가 와서 눈에 부딪히죠. 그렇죠? 그래서 통통통통통통 부딪혀서 이렇게 모양과 색깔을 내 마음의 심상이 만들어주죠. 그렇죠? 소리도 그렇죠? 와서 전달돼서 그렇죠? 그래서 그 얘기하는 거야. 직접 도달하지 않더라도 그 대상을 취한다. 그렇죠? 네. 근데 혼자 이렇게 보면 뭐 직접 도달하지 않더라도 그 대상을 취한다는 뭔 소리야, 그죠? 처음 읽으면 무슨 말인지 잘 이해하기가 참 어려워요. 왜냐하면 낯선 용어들이기 때문에 다. 왜냐하면 자신의 의지처인 근본 물질에 직접 도달하지 않은 대상에 대해서 아르마리가 일어나기 때문이다. 그렇죠? 눈에는 안식이 일어나고 귀에는 이식이 일어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리고 눈, 귀 말고 코, 혀, 몸은 각각의 대상이 자기에게 직접 도달했을 때 그 대상을 취한다. 다르죠? 눈, 귀하고 코, 혀, 몸은 다르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거 구분 잘 안 해요. 그렇죠? 그 신경도 안 써. 당연히 아는 거 아닌가? 그러는데 여태 보니까 그러구나. 진짜 눈하고 귀는 그 대상이 직접 와서 하는 게 아니라 아는 게 아니라 내 코, 혀, 몸은 직접 대상이 왔을 때만 알아요. 그렇죠? 냄새가 저 멀리서 중간에 계속 바람이 불면 있어도 그 향을 못 맡잖아요. 냄새를. 그렇죠? 꼭 그 향이 코에 와서 탁 충돌했을 때만 알죠. 그래서 여러분 손으로 자기 코를 만지면 어때요? 이상한 냄새 나죠. 여러분 내 코 안에 그 감각하는 곳에 물질들이 있어. 그런데 그걸 건드리면 어때요? 냄새가 나죠. 움직이니까. 네. 그래서 코, 혀. 그래서 물질을 혀에 대야지 되잖아요. 그죠? 이렇게만 알아요? 몰라요? 네. 닿아야지만 알아요. 그 다음에 감촉도 닿아야지만 알아요. 닿기 직전까지는 몰라요. 그죠? 스님, 가까이 오면 알겠는데요? 네. 가까이 와서 센서가 예민한 사람은 거기에 진동이 일어나는 걸 감지하는 거죠. 그죠? 그런 사람 있잖아요. 그죠? 센서가 예민해서 가까이 오면 닿기 전에 일어나는 현상을 아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뭐라 그래요? 촉이 좋다. 좀 안 좋은 말로는 예민한 사람. 그죠? 날카로운 사람이잖아요. 그죠? 네. 자, 그리고 혀에는 어때요? 물질이 닿았어. 그럼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돼요. 뭐가 또 하나 도움이 와야 돼요. 여러분이 혀가 바싹 말라 있으면 닿았을 때 단 것만 알지 맛은 몰라요. 그렇죠? 물이 도움이 필요해. 물질을 녹여줘야 돼. 그렇죠? 그래서 우리 음식을 먹을 때 어때요? 먼저 침을 꼴깍 삼키는 거야. 그렇죠? 준비 작업을 하는 거죠. 그렇죠? 야, 난 맛볼 준비가 충분히 됐어. 빨리 줘라. 이 소리야. 그렇죠? 그러니까 닫고 혀도 닫고 코도 닫는 거야. 근데 눈과 귀는 어때요? 안 닿네. 그렇죠? 그거 구분하고 사는 사람 없어요. 그죠? 불교에서는 이상한 거 다 구분하고 나누고 그래요. 그래서 정신 사나워 죽겠어. 그죠? 네. 왜 사나우냐? 전에는 그런 거 구분 안 했는데 이걸 구분을 하는 거죠. 그렇죠? 나눠보는 거야. 그러니까, 전에는 그런 신경 안 썼는데, 왜 그렇지? 왜 나누지? 막 이제 마음이 그러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코와 혀와 몸은 각각의 대상이 자기에게 직접 도달했을 때 그 대상을 취한다. 네. 취하면 알미 생기죠. 그렇죠? 왜냐하면 코와 혀의 대상인 냄새와 맛은 근본 물질에 의지함으로써 아르마리가 일어나고 몸의 대상인 감촉은 제 스스로 자신의 의지처인 근본 물질에 직접 닿아야만 그 대상에 대한 아르마리가 일어나기 때문이다. 네. 여기서 아까 얘기했죠. 여기. 여기. 얘네 둘은, 그죠? 집적 아니라 그랬어요. 이 셋은 집적이라 그랬는데, 여기는 대상이 없는데요? 그죠? 여러분, 이 의문을 제기해야 돼요. 스님, 여기는 각각 대상이 있는데 여기는 없네요. 그죠? 내가 숨어 있어요. 요거, 4대, 그죠? 4대가 대상이다. 4대 중에 4가지 다가 아니라 하나는 빠진다. 그죠? 무대 성질은 몸의 감정 물질이 감지하지 못한다. 이렇게까지 알면 고급 버전이에요, 여러분.
세상에서 그런 거 별로 신경 안 써요. 그죠? 수행자들만 하는 거야. 자, 47번. 자, 여기서 눈이라고 하는 것. 눈의 감성은 푸른 연꽃잎을 닮은 것을 눈이라고 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그렇죠? 눈. 푸른 연꽃잎을 닮은 것은 눈이라고 하는 것이다. 연꽃잎이 어떻게 생겼어요? 여러분 보셨죠? 연꽃잎. 어떻게 생겼는지 대충 알죠? 네. 자, 이제, 왜냐면, 눈을 설명하려니까, 그걸 응용해서, 이제 눈의 기관, 감성과 눈의 기관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그 여러 물질적인 현상이 혼합된 전체 눈에서 흰 동자에 의해 쌓여 있고, 검은 동자의 중간에 있다. 네. 면전에 서 있는 사람의 형상이 비치는 곳인 그곳은 7개의 면에 배어 있는 기름처럼 눈의 7세포에 퍼져 있다. 마치 붙들어 보호하고 목욕시키고 치장하고 부채질하는 유모의 4명의 시중을 받는 무사계급의 왕자처럼 그것을 받치고 뭉치고 익히고 움직이는 역할을 하는 4가지 근본물질의 도움을 받는다. 받치고 뭉치고 익히고 움직이는 거. 이게 지수화풍을 설명하는 거죠. 받치는 게 땅, 뭉치는 게 물, 익히는 게 불, 움직이는 게 바람. 그렇죠? 그러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온도와 마음과 음식에 의해 지탱되고, 그죠? 온도, 마음과 음식에 의해 지탱. 계속 유지되는 거, 우리가 음식 먹는 건 뭐예요? 맛 때문에 먹는 것도 있지만, 이렇게 몸을 유지하는 거예요. 몸을 유지한다는 다른 말로 바꾸면 감성 물질들을 생성하는 거예요. 그렇죠?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맛보고, 감촉하는 것을 능숙하게 하기 위해서. 그죠? 음식을 먹으면 다 글로 가요. 요새 말로 바꾸면 그게 뭐예요? 신진대사, 기초대사량, 뭐 이런 얘기예요. 그렇죠? 왜냐면 기초대사량이 그게 뭔데? 그러면 뭐냐면, 눈과 귀와 코와 혀의 몸의 감각기관을 항상 유지해서 대상을 경험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거. 그죠? 이해되죠? 그래서, 기초대사량 우리가, 스님 저 아무것도 안 하는데 왜 배가 고파요? 그러면 이 에너지를 계속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대상을 경험하고 있죠. 그죠? 근데 우리는 너무 그게 자연스러우니까, 그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음식을 안 먹으면 어때요? 눈이 흐리흐리, 귀가 잘 안 들리고, 냄새, 맛, 몸의 감각이 둔해져요. 그 감정물질이 잘 안 만들어지니까. 충분히 안 만들어지면 센서가 둔해져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음식이 점점 더 안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필요 없는 것에서부터 빼. 그래서 뺀다는 건 뭐예요? 그 부분을 죽이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가장 생존해야 될 것 역순으로 제일 생존에 필요 없는 것들부터 점점 없어져요. 그럼 제일 소중한 건 뭐예요? 뇌하고 심장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들이 이제 점점 에너지 공급을 안 해요. 그러면 이제 고장 나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에너지 충분히 보충하면 회복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어요. 그렇죠? 안 되는 건 이제 기능이 떨어지고 망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매일 규칙적으로 음식을 섭취하는 게 왜 중요하냐? 이 감각 기능들을 항상 일정한 상태로 유지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규칙각으로 식사하시는 분은 어떻게 돼요, 그러면? 이 센서가 고장나겠죠. 안 고장날 것 같은데, 그걸 불규칙하게 계속 하잖아요, 장기간? 그러면 이제 만드는 게 뒤죽박죽이 되는 거야. 그래서 먹는 걸 규칙적으로 하고, 그 다음에 자는 거. 여러분, 숙면하는 것을 규칙적으로 해야 돼요. 우리의 몸의 시스템은 이게 내 마음대로 안 돼요. 그렇죠? 물리적으로 벌써 그렇게 조건지어 있어. 그래서 껌껌해지면 자야 되고, 새벽 되면 일어나야 돼. 이게 기준 시스템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사회화된, 고도화 사회화된 세상에 사니까 어때요?
뒤죽박죽으로 살아요. 그러니까 몸이 못 견뎌요. 20, 30대는 그냥 견뎌요. 근데 이제 뒤로 갈수록 몸이 고장나요. 스님, 저는 특별한 게 없는데 몸이 자꾸 이상해요. 그래요. 왜 그러면 이거 바이오리듬이 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숙면을 못 하잖아요. 그러면 기능이 떨어져요. 먹는 걸 잘 먹는데 떨어지는 게 있어요. 왜 그러냐면 숙면에서 그게 채워져야 되는데 안 채워지는 거야. 근데 우리가 보기에는 아무 이상 없어요. 그죠? 그래서 숙면과 일정한 음식 섭취, 그 다음에 운동. 이건 그냥 생존을 위한 기본으로 꾸준히 일정하게 유지해줘야 돼. 이걸 이 세 개 중에 하나가 고장나잖아요. 그럼 몸이 계속 이상 신호를 여러분한테 보내줘요. 그런데 본인은 나는 잘못하는 게 없는데 이러고 있어요. 네. 그러면 자는 거 뭐 아무 때나 자면 되지 않나? 그런데 아니라는 거야. 우리 몸은 조건이 제약되어 있는 상태로 사용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내 마음대로 바꿀 수가 없어요. 왜냐면 이건 유전적으로 오랜 세월 동안 그렇게 세팅됐기 때문에. 이해됐어요? 그래서 업과 온도와 마음과 음식에 의해서 내 몸은 그렇죠? 유지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 업은 제일 기본적으로 설치된 프로그램이고 마음, 온도, 음식은 계속 유지되도록 그걸 보충해 주는 거예요. 그렇죠? 네. 끊임없이 보충하는 거야. 그러니까 어때요? 먹는 즐거움 없는 분은 어때요? 때마다 먹어야 돼. 네. 여러분 음식 먹는 즐거움이 없어 봐요. 힘들어요. 먹을 때마다 먹는다는 이 자체가 노동이에요. 노동. 스님 그게 무슨 말이에요? 먹는 게 얼마나 즐거운 건데요. 그렇죠? 네. 근데 먹는 재미가 없다고 생각해 봐요. 그렇죠? 여러분 혀에 감각이 없어. 맛을 감지하는 게 없어. 그러면 어때요? 그 사람 먹는 게. 예, 돌 씹고 자갈 씹고 막 이상한 거 씹는 것 같겠죠. 그렇죠? 감각이 없으면 맛에 대한 감각이 없으면 어르신들 입이 소태 같아. 예, 이런 말 하시잖아요. 그렇죠? 예, 감각이 없어. 그냥 씹는 거야. 예, 자동차에 기름 채우는 거하고 똑같아. 예, 영양분 집어넣는 거야. 이렇게 유지되면 형색, 냄새, 맛 등과 함께한다. 예. 크기는 이의 머리만 하면 눈의 아르마리 등이 일어나 토대와 문의 역할을 적절하게 한다. 그죠? 요 감성 물질이 눈의 감성 물질, 그죠? 일어나는 토대 역할을 하는 거죠. 뭐가 일어나는 토대 역할을 해요? 마음, 그렇죠? 알미 생기는 토대 역할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또한 문의 역할을 하죠. 대상을 경험하고 이런 것들을 하는 그 통로를 통해서 들어와서 마음이 생기는, 안식이 생기게 하는 역할을 하죠. 그렇죠? 네, 이런 걸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스님 전 그냥 알아지는데요. 그런데 그 알아진다는 걸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이렇게 여러 가지가 조건적이었을 때 알미 생기는 거지 알미 그냥 생기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걸 불교에서 그냥 사람들이 이거 복잡하니까 어때요? 간단한 걸로. 근해 공식, 근경식. 그죠? 근, 눈, 경, 대상, 모양과 색깔 탁 만나면 식이 생긴다. 이렇게 여러분 외우잖아요. 근데 아마 근경식 해도 여러분 이해가 돼요? 안 돼요? 그게 왜냐면 말이잖아요. 그거는요. 그게 어떻게 발현되는지를 여러분이 볼 수 있으면 이해의 힘이 굉장히 깊어져요. 그러니까 그걸 보려니까 어때요? 어떤 과정으로 생기는지에 대한 최소한 이해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관찰하는 거예요. 관찰하면서 내가 그 중에 뭘 알 수 있지? 감성 물질을 아는 건가? 아니면 그냥 눈의 기관이라는 것을 대상화했나? 토대를 대상으로 했나? 거기서 생겨난 안식을 알았나? 이런 것들을 관심 있게 보는 거예요. 그죠? 다르죠. 그냥 눈이래. 눈 이러고 있는 거하고, 그렇죠? 눈을 내가 알려고 하는 마음으로 그게 감성 물질 쪽을 내가 보려고 마음을 기울이고 있는 건지 아니면 다른 걸 하는 건지 좀 다르죠. 그렇죠? 마음의 작동이 달라져요. 근데 그게 드러나진 않아. 근데 그렇게 계속 오랫동안
수행을 훈련을 한 사람들은 이제 그게 어떤 조건이 되면 구분돼서 이제 알아지기 시작하는 거죠. 이해의 힘이 생겨서. 근데 그렇게 안 하고 눈이래. 스님이 눈이라 그래서 눈을 보라 그랬어. 눈에 힘 막 줘. 그죠? 근데 어떻게 봤는데, 그러면. 그죠? 글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알고 이해하는 것과 그냥 생각으로, 그게 눈이래. 하는 거하고 다른 거지. 그러니까 그래서 이렇게 원리에 대한 여러분들이 이해를 증장시키는 거예요. 왜? 그래야 이 팔다리가 들 고생하니까, 그죠? 네. 자, 48번. 자, 이래서 이제 눈에 대한 이해가 끝난 거예요. 야, 보세요. 여기서 아까 설명했잖아요. 자, 눈이라는 감성 물질이 있어. 그런데 그걸로만은 전부 눈 설명 안 되잖아요. 그죠? 그 눈의 감성 물질이 어떻게 있냐면, 옛날에는 그걸 연잎에, 7겹으로 쌓여진 연잎에 기름이 칠해진 것처럼 있다. 그 뭘 얘기한 거야? 수정을 얘기한 거겠죠. 그죠? 수정체. 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 사람한테 설명을 해줘야 돼. 감성물질인데 감성물질이라는 말로 와닿아요, 안 닿아요? 상대가 알 수 있는 거는, 야, 눈이 이렇게 있잖아. 그렇죠? 그 다음에, 야, 너 눈동자 이렇게 가운데 검은 거 있지? 어? 그 다음에 그 중심으로 통과해서 감성물질이 그게 자극을 받아서 알아지는 거야. 네, 이렇게 요새 사람들은, 아이, 뻥치시네. 이러죠. 그죠? 근데 요새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교육받은 시스템으로, 여러분 안구가 있잖아요. 그 다음에 그 안에 수정체가 있어요. 그 수정체를 빛이 통과해서 뒤에 망막에 와에 부닥쳐서 시신경으로 전달돼서 여러분이 알미 생기는 겁니다. 이렇게 설명하면 요새 사람들 당연하죠. 그러죠. 네. 그런데 옛날 버전으로 7겹으로 쌓여있는 기름하게 아주 삶이 아닌가? 그렇죠.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옛날 사람들은 그렇게 설명해 주시면 알아들었고, 현대 분들은 이제 과학적으로 설명해, 수정체가 있고, 안에가 깨끗해요. 투명해요. 그 다음에 그걸로 불절이 일어나서 그 와에 가서 빛이 모입니다. 모여서 시신경을 자극합니다. 그래서 시신경이 자극을 관계 머리 뺑뺑이 돌아서, 그죠? 네. 뇌 여기 돌아다니면서 정보를 취합해서 만듭니다. 그렇죠? 그래서 인식이 생깁니다. 이렇게 설명해. 알미라는 것이 엄청나게 복잡하게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안식, 이식 그러지만 실제로는 우리 요새 좀 더 과학적으로 얘기하면 엄청나게 빠르게 전달물, 전기가 팍팍팍 스파크가 튀어서 그게 한순간 팍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옛날에 운동장에 가면 큰 대회하면 그 카드 섹션 하죠. 그렇죠? 네. 멀리서 지휘자가 몇 번 딱 올리면 모양이 쫙 생기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쫙 바뀌잖아. 계속 바뀌잖아. 한 사람 한 사람은 별 의미가 없죠. 그렇죠? 그런데 동시에 뭔가 한순간에 확 에너지가 올라가면 어때요? 어떤 모양이 탁 나타나잖아요. 그게 여러분의 마음에 생기는 심상이에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훨씬 수월해요. 그러니까 어때요, 여러분? 그게 매 순간 생기니까 에너지 소모가 크죠. 그러니까 내가 섭취한 에너지의 20%를 누가 써요? 네, 얘가 써요. 그렇죠? 그것도 에너지, 고급 에너지를. 네.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꾸 뭘 먹어요? 단 거를. 왜 단 거를 땡기자? 여러분 머리가 쉬지 않고 뭔가를 계속 하는 거야. 여러분 인지를 못하지만 얘가 계속 뭔가를 해요. 그러니까 어때요? 얘는 뭐만 필요해요? 네, 단 거만. 네. 그러니까 에너지 소모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 알미 생기게 하는 토대, 그 다음에 문의 역할, 그죠? 그래서 안식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뭔가 있는 것 같아, 그죠? 네. 그러면서 이제 관심이 가는 거야. 내가 안다는 게 그게 뭘까에 대해서. 그런데 그게 단순하지 않고 아주 여러 가지가 복잡하게 조건지어서 한순간에 팍 일어나고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게 유지되지도 않죠, 그죠? 오래 유지되지 않고 매 순간 조건이 바뀐다는 거예요. 이런 자세한 설명이 여러분 이렇게 여기도 나오지만 경에 여러분 쌍유타 읽어보면 6처 쌍유타 읽어보잖아요. 자세히 나와요. 경으로도. 자, 이해됐어요? 네. 이렇게 하면서 조금씩 여러분이 업그레이드 하는 거예요. 한 번에 다 하기가 어려우니까.
48번 법의 사령관인 사리부타 존자도 이렇게 말씀하셨다. 눈의 감성으로 사람은 형색들을 본다. 그것은 작고 미세하여 마치 이의 머리와 같다라고. 이분은 와를 설명하신 건가 이게? 그죠? 이의 머리처럼. 이의 머리가 얼마큼 생겼어요? 네? 보여요? 이도 작은데 이의 머리는 더 작겠죠, 그죠? 네. 요새처럼 이렇게 작지 않고 거기 이는 또 클 수도 있어. 그죠? 여러분 대추가 얼마나요? 우리나라 대추는 요만하다고 생각하잖아요. 저쪽 가는 대추는 이따만해요. 맞아요. 작은 사과처럼. 그러니까 각 동네마다 그다음 2500년 전에 또 대추가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잖아요. 네. 하여튼 그렇다고 치고 자 423페이지 49번 이제 대충 눈에 대한 설명은 끝났어요. 자 2번 귀의 감성은 여러 물질적인 현상이 혼합된 전체 귓구멍 속에 부드럽고 갈색인 털에 둘러싸여 있고 반지 모양을 한 곳에 있다. 그것은 앞서 말한 기능을 가진 근본 물질의 도움을 받는다. 그것은 온도와 마음과 음식에 의해 지탱되고 생명 기능에 의해 유지되며 형색 냄새 맡음과 함께한다. 귀의 아르마리 등이 일어난 토대와 문의 역할을 적절하게 한다. 여러분 귀도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태어나면서 이건 조건적 발현되죠, 그렇죠? 수정하기가 어려워요. 네. 귀는 여러분 귀약이 있어요, 귀약? 들어봤어요? 없어요. 귀는 고장 나면 끝이야. 네. 여러분 여기 듣는 기능이 그 센서가 나이대별로 태화돼요. 그래서 어린아이가 들을 수 있는 소리가 있고 어린아이가 지나잖아요, 못 들어요. 우리는 계속 듣는다고 생각하잖아요. 못 들어요. 10대가 듣는 소리가 있어요. 그래서 10대가 듣는 소리를 우리는 못 들어요. 20대가 듣는 소리 우리는 못 들어요. 나이가 들잖아. 이게 예민한 센서가 이제 죽는 거야. 그래서 우리 이제 예민한 게 센서가 예민하니까 어때요? 오래 유지하기가 어렵겠죠. 그러니까 고장 나서 이제 없어지는 거야. 그래서 둔탁한 소리만 듣는 거야. 나이가 그게 더욱 둔탁해지면 어때요? 크게 얘기해. 안 들려? 그러잖아. 네, 이건 이제 이 말을 알아듣는 분들은 나이가 든 거야. 그렇죠? 그래서 나이대별로 소리가 안 들려요. 우리는 여러분 계속 모르면 어때요? 어린애 얘기가 못 듣는 걸 나도 듣는다고 생각하죠. 그런데 똑같이 세워놓고 소리를 내잖아요? 못 들어. 그래서 나이별로 올라가면서 소리가 태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완전히 태화되시는 분들은 어때요? 큰 소리만 이제 듣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어르신들 같이 살아봐요. 볼륨이 점점 올라가요. 그죠? 네, 텔레비 소리가 점점 올라가고, 톤이 올라가요. 화내시는 거 아니야. 네, 그분들 화내시는 게 아니라 그분들은 정상적으로 얘기하시는 거야. 왜? 내 귀에는 그렇게 들리니까. 근데 여러분, 귀가, 그래서 처음 겪는 분들은 어때요? 야, 소리가 안 들린다 하고 자꾸 볼륨을 올리신다는 거야. 나중에 어떤 기회가 생겨서, 내 귀가 고장났구나. 그때서 안 되시는 거야. 자기가 귀가 고장났다는 생각을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고 계속, 야, 소리가 안 들린다 하고 볼륨 올리면 나중에 어떤 기회가 있어서, 내가 귀가 고장났구나. 그때서야 안 되는 거야. 네. 난 정상적으로 맨날 들렸다고 생각하니까. 그 다음에 오른쪽, 왼쪽 귀도요, 고장나는 게 다 달라요. 그래서 이렇게 따로 들어보잖아요. 그러면 소리가 안 들려요. 같이 들으면 들린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근데 한쪽, 반대쪽을 하나씩만 들어봐요. 그러면 감도가 달라요. 웃기죠? 근데 얘는 얘기를 안 해요. 고장났다고. 그래서 안 들릴 뿐이야. 그래서 여러분, 귀에 이명이 왜 나냐면, 귀는 소리를 받아들이는 기능이잖아요. 근데 마음은 소리를 감지하는 기능이잖아요. 근데 이 마음이 소리가 안 들리니까 소리를 들으려고 채널을 바꾸는 거예요. 이 소리 나잖아요. 여러분 귀에, 그쵸? 어릴 때는 모르지만 나이 들면, 야, 귀에서 소리가 나, 그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채널링을 하는 거예요. 마음이 소리를 들으려고. 소리가 안 들어오니까 주파수를 들으려고 돌려보는 거래요.
쉽게 얘기하면 이렇게 채널을 기능적으로 그러니까 그게 여러 가지인데 고장 나서 안 들리는 거를 들을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소리가 안 들린다고 생각하고 마음이 그 소리를 들으려고 채널링을 하는 거래요. 그다음에 다른 요인도 있고 잘 안 먹어서 에너지 공급이 안 돼서 들을 수도 있고. 근데 그 이명이라는 기본 그 설명이 그렇더라. 아, 얘가 소리가 계속 들리는 곳인데 마음에서 소리가 안 들어오니까 어때요? 야, 소리 좀 듣게 돌려봐라 하는 소리다. 웃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각자 자기 역할이 다르니까 각자 자기 일을 하는 거야. 근데 우리는 어때요? 나이가 들어서 소리가 안 들리네. 왜 귀에서 윙윙거리지? 여러분 그걸 이해하시면 덜 스트레스 받으죠. 야, 이명이 있어. 그거 뭐예요? 나이가 들었다는 얘기예요. 귀에 수명이 고장난 게 많다라는 걸 알아두세요. 그걸 고치려고 막 노력해도 돼야 안 돼요. 얘는 이 센서가 고장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바꿀 수 없어요. 그거 듣고 나서 스님도 귀가 빨리 고장나는 거구나 알았어요. 근데 우리는 그걸 계속 들린다고 생각하는 거죠. 계속 고장나고 어릴 때부터 고장나고 있는 거야. 순차적으로 10차 20대 고장 안 들리는 소리. 근데 안 들리니까 자기는 그 소리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지. 아프지는 않아. 아프다는 소리가 아니라 소리가 안 들려 자체가. 그러니까 10대와 20대 소리 들리는 뭐 소리는 들린다는데 내 귀에는 안 들리잖아요. 그렇죠? 그게 무슨 얘기인지 모른다니까요. 아픈 게 아니라 소리 자체가 안 들려요. 근데 그건 아픈 건 아니잖아요. 이제 얘가 귀에 맞히니까 어때요? 무슨 소리인가 나죠? 귀에서만 소리 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안쪽을 보고 있잖아요. 시끄러워요. 맞아요. 네, 여러분 몸 안이 시끄러워요. 무슨 모기 소리. 여러분의 마음이 안을 대상으로 삼으면 시끄러워요. 예, 맞아요. 네, 여러분 그래서 놀라실 필요 없어. 몸에서 나는 소리다. 여러분 수행 열심히 하면 심장 소리 꽁깡꽁깡 꽁깡꽁깡 꽁꽁꽁꽁꽁 들려요. 네, 그런데 처음 들으면 놀래요. 내 심장병이 있다. 그렇죠? 평상시에는 못 듣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수행하는데 쿵쿵쿵쿵 소리 들려봐요. 내 심장 이상이 있는 건가? 그렇죠? 여러분 그리고 수행자가 되면 내 몸에서 냄새 많이 나요. 이상한 냄새 많이 나요. 네, 썩는 내 나요. 몸에서 악취 나요. 그래서 여러분이 안쪽을 관찰하잖아요. 그럼 내 몸에 이상한 거 다 경험 많이 해요. 여모까지는 아닌데 하여튼 싫어요. 네, 그래 안쪽에 보면 조용하지 않아요. 네, 시끄러워요. 그러니까 귀로 듣는 소리가 있고 마음이 안쪽을 경험하는 소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소리를 있다고 생각하면 그게 귀의 어떤 소리라고 생각하면 귓소리로 하겠죠. 그런데 몸에서 나는 소리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소리가 없는데 마음이 소리가 있다고 생각하면 소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관찰해 보는 거야. 이게 진짜 소리인가 아닌가? 내가 생각으로 만들었나? 아니면 바깥의 소리인가? 그래서 소리도 바깥의 소리가 있고 안의 소리가 있고 상상의 소리가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안 해보면 어때요? 마음이 시키는 대로 따라가야 돼. 마음이 바깥이야 그러면 바깥이고 아니야 그러면 아니고 그렇죠? 만들어낸 소리인데 만들어낸 소리인지 모르면 소리가 있는 게야 그렇죠? 네. 그리고 그걸 잘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은 어때? 네가 뒤에서 귀신이 씨나라 까먹는 소리 한다 그러면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예요. 네. 자기 마음에서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럼 어때요? 그 사람 늘 누가 뒤에 있어. 네. 불안하지. 나는 네가 뭔지 한지를 다 안다. 그렇죠? 근데 자기가 있다고 생각하면 어때요? 계속 있을 거 아니에요. 쭈삣쭈삣 하겠죠, 그렇죠? 그런 분은 어디 가야 돼요? 유명한 분 찾아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럼 여러분 돈 많이 들어요, 그렇죠? 유명한 분이 뭐 해야 된다고 해봐요. 여러분 심각한데, 당신이 누가 있어. 여기 누가 이렇게 매달려 있다고 생각해봐. 그러면 그 말 들으면 여러분 보통 사람은 어떻게 하겠어요? 눈이 번쩍 뜰 거 아니에요. 힘들어. 그것 때문인가? 그러면 해야지, 그렇죠? 얼마면 됩니까? 그래서 이럴 거 아니야. 그러니까 자기가 상상한 대로 되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비용하고라도 하죠. 그렇죠? 보여요? 안 보여요? 예,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데 이제 보통 사람들은 마음이 불안하니까 해야 돼요. 야, 내가 지금 엄청나게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막 몇 년 동안. 그렇죠? 나 누구한테 얘기 못 했는데 누가 어느 날, 야, 저기, 야, 특급 능력 있는 분이 있으셔. 그럼 거기 가보자. 그러면 어때요? 그 사람 넘어가요. 여러분, 몸 아파봐요. 병원 당장 생각나잖아요. 그렇죠? 근데 마음에 그런 짐이 있다고 생각해봐요. 누가 고쳐준다 그러면 어때요? 넘어가요. 여러분 묻죠? 여러분 마음에 딱 그걸 여러분 만들어서 여러분 마음을 꽉 눌러봐요. 끔짝 없어요. 왜냐면 여러분 그게 왜 그러냐면 마음이 여러분이 평상시에는 힘이 꽉 들어가 있어. 근데 이완이 되면 어때요? 순환이 잘 되겠죠. 여러분 문을 어딘가를 이렇게 꾹꾹 쥐고 있어. 통로를 여러 군데 이렇게 쥐고 있는데 자기도 모르게 일상할 때는 이렇게 쥐고 있어. 그런데 수행할 때 힘을 빼. 그럼 어때요? 순환이 잘 되겠죠. 그렇죠? 네. 그리고 여러분 마음이 수행하면 안으로 들어간다니까요. 평상시보다 이렇게 바깥에 있는 마음보다 훨씬 안에 있어. 그러면 안에서 일어나는 일을 알게 돼요. 네. 그러니까 어때요? 평상시에 모르는 게 나타나니까 마음이 좀 불편하죠. 그죠? 이게 정상인가 아닌가? 내가 잘못하나? 그렇죠? 이런 생각 들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그 마음을 알아차려야 돼. 마음이 요상한 생각하는구나. 그 다음에 멈추고 실제 일어나는 걸 계속 보는 거야. 내가 앉아있으면 꾸르륵거리나? 수행해서 꾸르륵거리나? 음식을 많이 먹어서 꾸르륵거리나? 알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생각이 아니라 생각은 상상이잖아요. 수행은 실제 일어나는 걸 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실제 하는 일을 정확하게 보게 되면 내가 뭘 해야 될지 알게 돼요. 한두 번 보는 게 아니라 계속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걸 계속 관찰하는 거예요. 여유를 갖고 보는 거야. 꾸르륵 소리 난다고 내가 죽지는 않겠지. 그래서? 네, 그러니까 마음이 뭘 갖고 자꾸 상상한다니까. 그게 뭐냐면 수행을 방해하는 요소야 돼요. 마음이 망상을 하거든. 마음은 별의별 걸 갖고 다 망상해요. 그래서 수행해도 망상하고 앉아 있어도 망상하고 누워 있어도 망상하고. 그래서 마음의 성질이 그래요. 그러니까 그거를 알고 얘가 또 심심한가 보다. 그죠? 알아차리셔야 돼. 자, 이래서 귀의 아르마리 등이 일어나는 토대와 문의 역할을 적절하게 수행한다. 50번. 코의 감성은 여러 물질적인 현상이 혼합된 전체 비공에서 염소의 발굽 모양을 한 곳에 있다. 그것은 앞서 말한 대로 도움을 받고 지탱되고 유지되고 함께한다. 코의 아르마리 등이 일어나는 토대와 문의 역할을 적절하게 수행한다. 염소의 발굽이 어떻게 생겼어요? 염소의 발굽이 어떻게 생겼어요? 염소의 발굽처럼 생겼다잖아요. 사실 잘 이해 못했어요. 왜 그러냐면 전체 비공에서 염소의 발굽 모양을 한 곳에 있다. 여러분 해골 보면 코가 어떻게 생겼어요? 이렇게. 그렇죠? 여러분 콧구멍. 양쪽이 여기 쏙 들어가는데. 염소에 한번 나중에 검색해서 이미지를 발꼬라고 한번 검색해 보시고 내 코 속이 그렇게 생겼다고 설명하는데 뭘 설명하는 건가 한번 보세요. 재밌죠? 51번. 혀의 감성은 여러 물질적인 현상이 혼합된 전체 형의 중간에서 연꽃잎의 끝 모양을 한 곳에 있다. 네, 연꽃잎. 연꽃잎이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혀처럼 연꽃이 이렇게, 그 끝에 이렇게, 그렇죠? 적절한 표현이죠. 붉은색. 약간 붉은색 연잎, 분홍색 연잎. 그렇죠? 그것은 앞서 말한 대로 도움을 받고 지탱되며 유지되고 함께한다. 혀의 아르마리 등이 일어난 토대와 문의 역할을 적절하게 수행한다.
자, 문까지 합시다. 52번. 몸의 감성은 업에서 생긴 물질이 있는 이 몸의 모든 곳에 두루 퍼져 있다. 그렇죠? 몸의 감성은 몸 전체에 없는 곳에 없어요. 그렇죠? 네, 마치 면 전체에 배어든 기름처럼 그것은 앞서 말한 대로 도움을 받고 지탱되며 유지되고 함께한다. 몸의 아르마리 등이 일어나는 토대와 문의 역할을 적절하게 수행한다. 몸에 감성물질이 제일 많이 퍼져 있죠. 그렇죠? 면적으로는 보면. 그 다음에 눈, 귀, 코, 혀는 특화되어 있어요. 그렇죠? 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눈은 눈의 감성과 몸의 감성물질이 함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귀도 그렇죠. 귀의 감성물질과 몸의 감성물질이 함께 있고, 코도 코의 감성물과 몸의 감성, 혀도 혀의 감성물질과 몸의 감성물질이 같이 있죠. 몸은 몸의 감성물질, 그렇죠? 네. 이해됐죠? 네. 그래서 이 감성물질이 여러분들이 예민하다가 둔해지죠. 이게 나이 먹는 거예요. 그렇죠? 어릴 때는 이게 센서가 굉장히 예민했다가 나이 들면 둔해져요. 그렇죠? 둔해지는 감독이 점점 없어지면 어때요? 감각이 없어요. 그렇죠? 나이 드시는 거예요. 그렇죠? 시력이 퇴화되고 소리가 안 들리고 냄새를 잘 못 맡고 맛을 감지 잘 못하고 때려도 안 아파. 설마요. 그렇죠? 나이 드시면 그래서 야 마사지 하면 세게 하라고 그러잖아요. 세게 밟으라고. 그 다음에 목욕탕 가면 시원하시다 그러잖아요. 뜨거운 물에 들어가서. 애들은 들어가면 어때요? 뜨겁고 막 아리고 막 쓰라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어른들은 시원하다 들어와라 그랬잖아. 옛날에 목욕탕 가면 그렇죠? 감각이 둔해져서 안 뜨거운 거야. 센서가 둔해진 거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손자들한테 야 등에 올라가서 팍팍 밟아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젊은 사람은 그렇게 밟으면 막 소리 지르죠. 그렇죠? 근데 나이 들면 센서가 둔해진 거야. 감각 기능이. 그러니까는 꾹 시원하다 그러죠. 어르신이. 야 거기도 좀 더 밟아라. 그렇죠? 네, 그게 왜 그러냐면 둔해진 거예요. 근데 우리는 천천히 세월에 의해서 천천히 퇴화되고 둔해지니까 어때요? 몰라요. 하루에 아주 조금씩. 그래서 그게 점점 천천히, 그러니까 일정 기간 지나서야, 이상하다, 몸이 이상하네, 그렇죠. 이렇게 느낀다고요. 그 순간순간은 모르고 한참 지나서 이제 격차가 팍 나버릴 때. 네, 그러니까 어때요? 감성 물질이 계속 끝까지 다 안 나온 거죠. 그렇죠? 나왔다가 점점 퇴화되는 거죠. 그렇죠? 이게 이 감성 물질로 보면 이게 노화잖아요. 그렇죠? 예민한 20대, 30대 이렇게 예민한 때가 올라갔다가 그 뒤부터는 감성 물질이 많이 나와요, 적게 나와요. 네, 적게 나오는 거야. 이게 퇴화야. 나이 먹는 거야. 그렇죠? 억울해. 그렇죠? 억울하면 어떻게 해요? 자연의 법칙. 억울하면 새로운 몸을 받으면 돼요. 신차를 뽑아. 네. 그래서 신차를 뽑으면 네, 여러분 신차 좋아하잖아요. 자동차 새 차 좋아하잖아요. 그죠? 핸드폰 새 거 좋아하잖아요. 그게 센서가 예민한 물건이잖아요. 그죠?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물건도 새로 막 나오면 광채가 나요. 그렇죠? 왜 그러냐면 에너지가 많이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시간이 지나면 네, 유실돼요. 그래서 기계도 일정 시간 되면 고장 나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그 정보 쉽게 하면 그 플러스 전자, 마이너스 전자 이런 것들이 조금씩 방출돼서 없어지는 거야. 그래서 그게 일정 시간 되면 기능을 안 해. 배터리 네. 배터리 방전된다고 하는 거와 똑같은 거야. 그렇죠? 네.